먼동이 터오는 이른 새벽. 사위는 아직 어스름한데 연춘 씨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다. 늘 그렇듯 아침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다. 아침 밥이에요, 저희가. 아침밥이요? 예. 아침밥은 지금이 새벽 5시 조금 넘었는데요. 예. 이쯤 해서 밥을 먹고 인부들을 데리러 한 5시 50분쯤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일찍 먹어야죠. 저희 남편이 우유를 안 먹어요. 이게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유로 만든다고 이 얘기 안 하고 그냥 넣어줘요. 그러면 이거는 또 먹어요. 전 얌전하게 못해요. 바쁘니까 그냥 이렇게 정식으로 이쁘게 해서 해놔야 되는데 이쁘게 못해. 그냥 먹는 걸 또 이런 거 잘 몰라요. 해주시면 돼요. 예.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라 주는 대로 먹어요. 생전 음식 다박이라고는 없는 희원 씨. 그 무던한 성격이 매력 중 하나다. 좋아요. 좋아요? 아,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샌드위치 하나로 아침부터 깨를 볶아대는 두 사람은 재혼 부부다. 각자 한 번씩 아픔을 겪고 6년 전 짝꿍이 됐다. 식사를 마쳤으니 이젠 일터로 나갈 시간. 종일 들에 있을지라도 연춘 씨는 맨 얼굴로 집을 나서는 법이 없다. 화장은 필수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화장은 필수라고. 직장생활 30년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도 고치고 지금도 점심 때도 고쳐요. 하게요. 혼자서도 꼿꼿하고 싶던 마음이 습관이 됐다. 할 일이 차고 넘치는 농사철이다 보니 늘 종종걸음을 치게 되는 연춘 씨. 행여 약속 시간에 늦을까 서둘러 차를 몰고 나선다. 도착한 곳은 인력사무소. 함께 일할 인부들을 데리러 온 길이다. 심각한 고령화로 노인들만 남은 농촌에선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나마도 인력이 달릴 땐 못 구하는 날도 많다. 어제 잘 쉬었어? 네, 잤어? 잤어? 네. 일했어요? 지금 예? 뭐 홀리데이? 홀리데이? 네, 혼자요. 그렇구나. 같이 일한 지가 2년 3년쯤 됐나요? 3년쯤 됐나 봐요. 그 전에도 다른 분들 데리다가 일을 시키긴 했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만난 것은 한 3년 전 돼서 계속 저희 일을 하고 있죠.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정도 꽤 든 사이. 모두 태국에서 온 노동자들인데 이젠 일도 익숙해지고 한국말도 곧잘해서 큰 어려움 없이 일하고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소나무의 곁순을 다듬는 작업이다. 나무 농사를 짓고 있는 연춘 씨와 희원 씨.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지만 주종은 정원수로 쓰이는 조경용 소나무들이다. 연춘 씨도 작업 준비를 서두른다. 손 시커머지지 않게 이 장갑을 계속 끼고 목장갑 끼고. 희원 씨를 만나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겨울만 남은 줄 알았던 연춘 씨의 삶엔
다시 봄이 찾아왔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깽이래 여기. 어머니 막걸리 한 병 갖다 드릴까? 보나마나 아침도 걸으셨을 터. 식사를 하시고 와서 해야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뭐 네. 우리 손지가 인터넷에 해갖고 이거 판대. 아이고 이제 근데 이렇게 되었어. 근데 어머니 식사 좀 하고 오시라고 점심. 그거는 그냥 이거 본게 밥 먹으러 갈 정도 없어. 왜 너네들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풀줄 알아보면 이거는 풀약도 못해 먹는 것이라. 풀이 이렇게 많이 나갖고 쩔어버리가 이제 이 풀뿌리가 안 뻗어서. 어머니 얘네들이 어제 엊그저께는 뿌리가 이렇게 했고 금방 뽑히더니 비 맞았다고 얘네들이 쫙 쫙 쩔어버리면 빠져버렸네. 묻어. 어머니 저는 소나무 전지해야 되니까 갈게요. 이 풀뿌리 쩔기 전에 맹게. 네. 알아서. 예, 얼른 식사하세요 어머니. 싹싹한 연춘 씨가 어머닌 마음에 쏙 든다. 아주 잘해. 아주 잘해. 하늘 밑에는 없어. 아주 잘해. 친정엄마를 일찍 여인 연춘 씨. 역시 어머니 생긴 게 남편 생긴 것만큼 좋았다.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 해줘요. 어머니 입에서 딱 떨어지고 어머니가 어머니 눈에서 이것 좀 해줬으면 하면은 미리 다 해줘버려요. 그게 보이세요? 예, 뭘 보여요. 원하시는지? 예, 원하시는 거 보여요. 오늘은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머니는 얼른 가서 일해라. 나는 놔두고 내 맘대로 내가 알아서 술을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하고 할 테니까. 너, 술을 좋아하세요? 막걸리만 드세요. 조금씩. 소나무 밭에 도착한 연춘 씨. 작업을 위해선 착용해야 할 장비가 많다. 이거 하면은 뭐가 많이 튀나 봐요. 예, 많이 터요. 튀어서 눈으로 많이 들어오고 얼굴 완전히 남편 덕에 마사지 제대로 돼요. 마사지를.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볼 시간. 한 해 동안 제멋대로 자란 나무의 곁순들을 골라 가지런히 깎아주는 순지르기는 멋진 관상수를 만드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순짓기를 해야지 모양새가 나오죠. 모양새가 나와서 이거를 이제 한 1년이나 2년 안 해주면 산에 있는 나무와 똑같아 해줘버려요. 그래서 다 잘라주고 또 몇 년이면 또 잘라주고 해마다 잘라주는 거예요. 해. 그래야지 이 모양 있는 나무가 나오는 거죠. 나무도 사랑도 가꾸고 노력해야 더 빛이 나는 법이다. 전체적인 나무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건 희원 씨의 몫이다. 이제 저 사람들이 해도 아무리 외국인들은 수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면서 조금 뭐 덜 된 자리, 서운한 자리, 그런 자리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상수 한 그루를 키워내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주면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 수평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는 보기가 차이가 많아요. 키는 짧게 해야 되고 두께는 두껍게 만들어야 되고 가지는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런 나무는 보면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밋밋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좀 떨어지는 거죠. 나무 농사를 시작한 지 30여 년. 당장 돈이 안 되는 나무를 수십 년 뒤를 바라보며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옛날에는 좀 밭으로 이제 벌던 땅인데, 그 밭으로 곡식을 심던 밭에다가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고추나 고구마, 뭐 그런 이제
1년마다 이렇게 응? 돈이 나와주는 그런 곡식을 심어야 되는데 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나무 키운다고 우리 아버지부터가 뭐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게 이제 협상이 되면은 쌀값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가 보시다시피 동토가 적어요. 돈이나 밭이 많으면은 많이 이제 치면 뭐 똑같은 소득이 되겠지만은 여기 조건상 그런 지역이 못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쌀농사를 조금 짓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무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무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로지 뚝심 하나로 우직하게 나무 농사 한 길만 고집한 덕에 수백 그루의 나무를 키워낼 수 있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바빴던 하루 일과를 아니, 마치고 그치. 희원 씨와 연춘 씨가 다정하게 산책에 나섰다. 지금 저 빨간 테이프로 붙인 거. 걷다 보면 자연스레 발길이 추억의 장소로 향한다. 황금소나무는 안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아로니아를 딴 밭이에요. 두 분이 네. 처음 만나고 처음 일을 시키셨던 데가 여기라고요. 네. 따고 있더라고 이쪽에 오니까. 일꾼으로 하루 품발이 그땐 6만 원 있었지? 6만 원. 6만 원인가 됐어요. 6만 원. 야론이 네, 6만 원 받고 딸만 하더라고요. 쌀만 하지. 딸만. 6년 전 여름이었다. 올해는 많이 열었다. 아버지가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인부들을 다 그냥 통솔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주버님한테 그냥 일을 그렇게 배우면 쓰겠냐 이걸 해라 이제 했더니 우리 아주버님 연춘아 너 그러지 말아라 그랬었어. 그때 당시에 아주버님 아니고 치고 있으니까. 예, 실실 그냥 마음이 그냥 가더라고요. 살살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먹자고 하셨어요? 밥도 한 끼 먹자고 하고 또 밥을 먹으니까 이제 술도 자연스럽게 먹어지고 분위기가 자꾸 이거 같죠. 아이고 집안도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소리가 애기 낳고 살 것도 아닌데. 애기 낳을 것도 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러자 그랬죠. 남들도 그냥 그렇구나. 서로 묶어주려고 자네도 26년 혼자 살고 이 사람도 15년 혼자 살았으니까 뭐 지금 뭐 따질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제 묶어주려고 같이 옆에 좀 앉게 만들고 뭐 여하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에 잠시 쉬러 왔다가 희원 씨를 만나게 된 연춘 씨. 바로 옆 동네에서 나고 자란 연춘 씨는 26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네 많이 울었죠. 많이 울고 네 많이 울고 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만 계속 했었고 그랬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배란이 안 되고 아기가 자랄 수 없고 뭐 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냥 그리고 저는 또 직장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혼을 했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아기 못 낳아 이제 쫓겨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됐죠. 5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된 연춘 씨는 전화국에 근무하면서 틈날 때마다 산에 오르는 낙으로 살았다. 연춘 씨의 인생 계획표에 재혼은 없었다. 제가 이제 또 다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재혼해서 아이 있는 데는 또 그때 당시에는 젊었으니까 가기 싫었었고 또 총각한테 가면 또 이러한 시련이 또 당할 거고 뭐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냥 어찌 해서 그런 생각을 또 이제 뭐 한 번 실패했으니까 또 다시 실패할 것 같고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그래서 생각을 못했죠. 며칠 후 어머니, 닭 삶으려고. 아이고, 삼촌 뭐 하셔요? 닭을 잔뜩 사들고 온 연춘 씨. 어머님 오늘 뭐 이렇게 이쁘게 입고 계세요? 예? 뭐 이렇게 이쁘게 입고 계세요? 머플러도 하고. 이 할머니 이쁘게 찍어 가야지. 그렇죠. 팔집 구여. 힘들래. 무쳐 먹으면 맛있어 이게. 들깻잎 따다가 저 삶아놨어. 아, 예. 며느리가 닭백숙을 해준다니 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다. 기름을 화통한 성격만큼 손도 큰 연춘 씨. 외삼촌 오셨다고 커다란 토종닭을 3마리나 사왔다. 그만 미케랑 할까? 됐더라고 저거. 네, 뜯어주세요. 구순이 다 된 연세에도 언제나 일을 찾아서 하는 어머니는 며느리를 봤어도 뒷전에 앉아 행세하는 법이 없다. 며느리보다 떼게 놔두지 왜 어머니가 어. 불때냐고. 같이 합동이야 후딱 먹지. 한 사람만 저가니 할 수 있는 한은 해야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시어머니 사랑도 못지않다. 예, 저희 어머님 정정하셔요. 농사도 얼마나 많이 지시는데요. 농사도 많이 지셔요. 무슨 뜻이에요? 저게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셔요. 십시일반 손을 보태니 준비가 빠르다. 이제는 푹 끓이는 일만 남았다. 손이가 좋아하는 간. 어머니 식송도 훤히 꿰고 있는 연춘 씨. 고부간의 인연으로 함께한 세월은 길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꼭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 게 사람 마음 아니던가. 하루 한 번. 낮에 이러고 이제 누있는 게 하루도 모르는 게 한 번 방문해라. 그래서 안 빠지고 방문 와. 와서 뭐 하세요? 어머니 잘 계시냐고. 이제 잘 가지 내일 뵐게요. 그렇게 하고. 딸 열목도 나는 딸이 없어. 아들만 내시고 근데 딸 열목도 더요. 무슨냐 뭐라고? 흠 잡을 데가 없어. 하도 잘한 게. 제가 만점 며느리래요, 우리 어머니가. 닭백숙이 익는 동안 서둘러 밑반찬을 준비하는 연춘 씨. 어머니 약간 짭짤하게 묵직해. 며느리 바라기 어머니는 어느새 연춘 씨 뒤에 서 계신다. 당신한테 잘하는 건 물론이고 아들의 15년 호라비 인생을 구제했으니 어찌 고맙지 않을까. 우리 어머니 여기다가 미원 조금. 15년이나 아들 밥해주나 나도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 내가 온 게 내가 밥도 안 주지 망구땡이지. 걱정할 일이 없어. 뭔 맛인지 한 개도 모르겠네. 짜요. 어머니에게 연춘 씨는 버선발로 업고 다녀도 아까울 며느리다. 나도 짠디 어떡고 큰 손지 또 손지에서 바깥이 소란하다 싶더니 안녕하세요. 길이 왔어? 인사해봐. 할머니한테 인사. 할머니. 배꼽손. 배꼽손. 올라와봐. 아이고 이뻐라. 이쁘게 왔네. 귀여운 손녀 손자를 데리고 아들 세환 씨 내외가 도착했다. 아이고 우리 또 둘째 손주 왔구나.
어색스러워서. 재혼으로 연춘 씨에겐 그토록 바라던 어머니라는 이름이 생겼다. 이리 와봤어? 안녕. 방송 한번 해야지. 머리 잘랐어? 어이구 이쁘게 잘랐구만. 어머니 누가 키우는데? 이리 와봐. 일을 마치고 온 희원 씨를 끝으로 할머니부터 증손자까지 가족 4대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제가 이사 오던 해에 여기서 태어났을 거예요. 예. 60년대 70에 그럼 어느 방을 쓰셨어요? 태어나셔서? 요쪽에. 고향집이네요, 여기가. 네, 그러죠. 북적북적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마침 맞게 닭백숙도 완성됐다. 한눈에 봐도 야들야들한 것이 이가 안 좋은 어머니도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끓어서 얘네들이 다 오늘 도망가네. 어머니 좋아하시는 닭 간도 야무지게 챙겨서 식기 전에 서둘러 방으로 들어간다. 이리 둘러앉으니 잔칫날이 따로 없다. 규리야. 먹을 수 있겠어? 못 먹어? 할머니도 참 그러지. 가족들 걷어먹일 생각에 연춘 씨는 손도 마음도 바쁘다. 우리 어머니는 간하고 이걸 좋아하셔. 안 뜨거? 세연아, 돈본이라고 했었다. 여기 뭐. 네. 여기 나 뜨거울 것 같은데요? 아이 들어 그냥 들어. 이렇게. 여보, 당신 이것도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 이게 들어봐. 들어. 고맙소. 네. 오래 살았어. 늘 살뜰한 연춘 씨. 아이고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유. 어머니를 위하여. 건강히 오래 삽시다. 네. 제일로 좋아했던 사람은 나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였겠지. 왜요, 어머니께서 좋아했을까요? 아, 혼자 사는 아들내미 날마다 술이나 먹고 댕기고 그냥 뭐 해지름 때문에 택시 타고 나가고 혼자 밥이 먹고 그런 모습이 뭐 좋았겠어요. 이제 여자가 생겼으니까 아이고 이제 아들내미는 아들내미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뭐 그랬을 것이고. 제가 나중에 제일 자고로 효도 중 제일은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는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것이 연춘 씨 덕분이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소나무밭 대신 두릅밭으로 출근한 연춘 씨.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갖다가 여기다 딱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야를 잡아서 이렇게 그렇게 해요. 하늘말을 심는 중이다. 아 얘가 이제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지 이 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막을 거예요. 마가 주렁주렁 열리겠네요? 마가 이 마디에서 열리고 이 마디에서 열리고 그래요. 여기서 열리고 여기서 열리고 이렇게 풀을 뽑아요. 땅에서 캐는 일반 마와 달리 하늘에서 열린다고 해서 하늘마 또는 열매마라고 불린다. 천성이 바지런하고 생활력 강한 연춘 씨는 자투리 땅까지 알뜰하게 이용해 자기 나름의 농사를 시작했다. 소나무, 두릅, 뽀뽀, 피칸, 그다음에 하늘마, 또 우리 아들이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갖다 놓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제일 중점적인 건 한 5가지에다가 거기다 기타 여러 가지. 일머리 좋은 연춘 씨 덕분에 소득이 꾸준하지 않은 나무 농사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전용 지게가 있었어요. 제 전용 지게. 그래서 남자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습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막 가서 봐보고 막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하는 건 하루 종일 지게질 하라면 지게질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지게질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밥은 언니하고 엄마하고 싹 차려놓고 저는 밥만 먹고 또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일하고. 또 다른 밭. 이번에 또 무슨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두릅을 심어놨거든요. 근데 소나무를 옮기려고 그래요. 여기다 여기 한 10주 정도 판매용. 이걸 뽑아다가 아깝잖아요. 여기다 소나무 쓰면. 그래서 이걸 뽑아다가 화분 작업해서 화분 작업 해놓으려고. 금방 하늘말을 심는가 싶더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야말로 홍길동이 따로 없다. 주어진 상황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연춘 씨지만 인생 2막을 시작한 후엔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저 잘 안 쉬어요. 주인이라고 잘 안 쉬어요. 그냥 우리 남편 맨날 뭐라 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날 오후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며느리 유나 씨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무슨 일일까? 안녕하세요. 병원에 갔다 왔다? 누가 아팠어? 귀리가 아팠어? 어디가 아팠을까? 콧물이랑 기침이 아파. 그랬구나. 급한 볼일이 있어 잠시 아이들을 맡기러 온 유나 씨. 아이들이 어리니 외출 한번 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약이에요? 네, 약이에요. 보내줬어. 아파요? 네,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너네 약 안 먹어도 돼? 둘 다. 둘 다 먹어야 돼? 머리에 나쁘면 안 되겠다. 네가 타놓고 간다고? 이건 누가? 며느리가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니 내심 좋으면서도 연춘 씨는 한편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근데 어머니 밥을 안 먹었어요. 누가? 애들이? 뭐지나 그럼 못 먹여야 돼. 밥이 옥수수 밥인데 그럼 맛대로 해야 되냐?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뭐 옥수수 밥인데? 그냥 먹어요. 국은? 그냥 계란밥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계란밥? 네, 계란밥. 그럼 계란을 간장에 해가지고 후라이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계란 후라이 하셔야죠. 후라이에서 밥을 네, 주면 밥을 돼? 비벼서 간장에다 참기름 넣고 아. 비벼서 주면 돼요. 주면 돼? 애기 밥을 먹여야지. 너도 밥 안 먹었겠다? 다, 네. 이난 안 먹었어요. 이난 김밥 있다 여기. 하나 남았으니까. 너네들은 반절씩 먹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 잠깐 봐주는데도 배워야 할 게 많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입히면 돼요. 입히면 돼? 네. 지금 안에 귀리는 있는 거- 안 네, 챘어? 귀리는 그냥 화장실만 데려가시면 되고 얘는 이거 팬티처럼 입히시면 되고 여기 물이고 안에 과자 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나서 네. 그래 먹이면 돼? 네. 먹이고 나가 이렇게 막 써놓고는 내가 먹일게. 귀리는 네가 먹여. 안 먹는데? 내가 한번 먹여보겠노라 호기롭게 나섰는데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었다. 안 맛있어. 얘 입을 안 먹는데? 너 먹잖아. 결국 며느리가 해결사로 나섰다. 야, 너 무섭다. 이게 바로 경험에서 우러난 엄마의 내공. 한 번만. 그렇게 먹이는 거야? 난 절대 못 먹이겠다. 야, 너 손으로 지금 뭐 있어?
엄마 좀 이따 올게. 빠이빠이. 아빠 참. 이젠 며느리가 외출해야 할 시간이다. 갔다 올게. 갔다 와라. 결전의 시간이 오고야 말았다. 야, 선우야, 우리 큰일 났다. 어? 어떻게 하면 좋냐? 야를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건가? 띠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띠도 안 갖고 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 밥은 어떻게 줘야 돼? 규리야, 너 배고프지? 응? 누나한테 가봐. 지금 기댈 곳은 어린 규리뿐. 규리야, 선우하고 좀 놀아줘. 응, 놀아줘. 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뒤로? 안전을 위해 아이들을 바닥에 앉히는 연춘 씨. 됐다. 다행히 선우도 칭얼대지 않고 순순히 품에서 떨어진다. 뭐하나 보자. 응, 둘이 보고 있어? 혼자서도 잘 노는 선우 덕분에 부랴부랴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데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여기 새까맣게 있죠? 이게 진딧물이에요. 이게 많아지면은 심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순치기만 하려면은 한 3-4달? 완전 노동이었죠. 그럼 잡으려면 조금만 더 잡아야지. 이 정도면 잡으면 어떡해요. 더 잡고 싶어도 일관인지. 없는데요? 없어요.